이제 오늘 어제부터 시작한 우리 미국 대선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우리 변호사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강 기자님께서 워싱턴 특파원 출신이세요. 전 잘 압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 원래 강 기자님 팬이어가지고요. 아, 그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아니 어떻게 또 이렇게 팬까지 그럼 영광입니다. 네. 약간 어깨 뽕 들어가셨어요 지금 방금. 맞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는데 검사들도 요즘은 어깨 힘도 안 들어가는데 제가 들어가면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미 대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네.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 대선의 투표는 어제 자정을 시작으로 진행이 됐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한국은 어제 2시부터 진행이 됐는데, 네. 이제 최근 계속 기사를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영국 시사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는 50대 50이다. 두 네. 후보의 승률이 뭐 완전 반반이고 초박빙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고요. 이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가 네. 미국의 지금 실정을 잘 모르고 네. 오판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폭스뉴스가 지금 선언을 했어요. 미국 이제 그 개표 방송은 각 그 방송사들이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CNN 프로젝트 또는 폭스뉴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아, 뭐냐면 발음 괜찮았어요. 네.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우리 확실히 지금 미국 특파원. 그러니까요. 우리 마치 이제 출구조사하고 해갖고 네. KBS나 MBC도 이제 하잖아요. 밑에 당선 유력, 그렇죠? 출구조사 결과 당선 유력. 당선 확정. 확실. 예, 그렇게 네. 되는데 여기서 바로 당선 확실 정도 되는 게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폭스가 지금 트럼프가 선거인단 277명을 확보해서 미국의 네. 4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지금 프로젝트를 했어요. 프로젝션을. 아, 벌써 지금 발표가 사실상 났네요. 트럼프가 됐다고 이제 봐야 되고요. 지금 그럼 이제 트럼프가 왜 됐느냐 네. 이제 이게 궁금하실 텐데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경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성 이제 젠더 이슈예요. 특히 낙태. 트럼프가 되면은 낙태가 완전히 금지된다. 이제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두려움이 미국 여성들한테 퍼지면서 네. 이 두 가지가 핵심 이슈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요 이슈들 외에 사실은 숨어 있던 지금 진짜 이슈가 있었다. 아,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학력 격차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도한 PC에 대한 반발입니다. 무슨 얘기냐? 정치적 올바름. 정치적 올바름. 쉽게 말하면 이제 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네. 이제 미국이 정치적 올바름이란 말이 유행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많이 유행을 했는데 네.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이게 결국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남녀 평등, 양성 평등 또 이제 어떤 여성한테 어떤 그 인권 멸시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부터 해서 태도 모든 것이 다 지금 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보면 여성들한테 남성들이 자기 딴에는 친근하게 부른다고 막 허니 막 그렇게 막 부르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네. 스위트하워 허니 막 이런 건데 지금 그런 것도 걸려요 이제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미국 남성들 사이에서 이게 굉장히 반감이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로 똑같은 상황을 이용해서 크게 출세한 분이 있는데 그 이준석입니다. 아, 그렇죠. 이 이준석 현상이 여기도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나이는 이제 이준석 아버지 뻘인데 이준석 할아버지 뻘이지. 이준석 할아버지 뻘인데 이분이 이 사람이 지금 된 거에는 미국 남성들 심지어 여기는 흑인 남성도 포함됩니다. 지금 흑인은 다 무조건 카멜라 해리스를 찍을 것 같지만 흑인 남성 일부하고 히스패닉들이 상당수가 저쪽을 트럼프를 찍어줬어요. 그게 바로 이 과도한 PC에 대한 남성들의 반발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낙태 이슈도 지금 이게 젊은 여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카멜라 해리스를 찍는데 네. 교회의 백인 중산층 중년 이상 여성들 이분들은 낙태로부터 이제 벗어나 있고 애 다 낳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은 미국의 어떤 본류적인 어떤 가치와 뭐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낙태 이슈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라는 게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경제 문제인데 어쨌든 경제를 바이든 행정부가 좀 상당히 많이 회복을 시켰어요. 2년 전에 사실 굉장히 안 좋았어요. 2년 전에 분유대란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말로 포뮬라라 그럽니다. 근데 저도 포뮬라가 분유인지는 잘 몰라가지고 미국 라디오 들으니까 계속 뭐 공식 그래가지고 뭔 공식 그랬는데 포뮬라 분유가 떨어져가지고 애한테 젖을 못 먹인다 이런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난리를 쳐가지고 막 이제 회복을 시켰고 그다음에 2년 전에 이제 딱 2년 전 12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제 이게 보통 대선의 향배를 2년 전에 미리 알려주는 지표죠. 네. 근데 그때 민주당이 대패한다 그러는데 민주당이 선전했어요. 왜 그랬냐? 그때 이제 경제로 엄청 꼬꾸라진다 그랬는데 그때 미국 대법원이 낙태를 허용해줬던 로앤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어요. 그리고 미국 대법원이 지금 완전히 그야말로 이제 미국식으로 말하면 미국식 보수 꼴통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가 있다 보니까 네. 낙태는 안 된다. 사람이 뱃속에 품은 씨는 하나님이 주신 거 뭐 이래가지고 이것을 그 낙태를 허용하던 로앤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버리는 바람에 이제 각 주에서 주마다 지 마음대로 낙태를 금지할 수도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별로 그 법이 다르더라고요. 주별로 법이 다른데 이제 네. 대법원에서 낙태를 금지해도 된다가 돼버렸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수적인 주는 낙태를 금지를 할 수 있게 됐고 실제로 네. 그래서 금지를 하는 주가 생겼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에서 낙태를 하고 싶은 여성은 돈을 들여갖고 다른 주로 남의 나라 가서도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여성들이 난리가 났고 이걸 갖고 그때는 이겼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아까 말한 경제 문제, 네. 그다음에 PC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학력 격차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디그리 스플릿인데 네. 전에는 이념 갖고 스플릿이 됐는데 이제는 대졸이냐 대졸 이하냐 이걸로 지금 스플릿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졸 이상은 좀 더 국제적이고 보편적이고 민주당적이지만은 대졸 아래는 반피시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좀 저항력층으로서 네. 트럼프의 먹사니즘, 트럼프판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거에 지금 한마디로 환호하는 딱 이렇게 하기로 나뉘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안 좋은 말인데 네. 조금 학력이 낮은 분들이 지금 이제 대통령을 선택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가 된 것이고요. 이 트럼프가 이제 됨으로 이 앞으로 세계 정치가 격변하게 될 것이며 네. 우리 한국 정치와 외교에도 지금 상당한 심대한 어떤 지금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네. 지금 내일 아침에 이 기자회견을 함에 있어서는 이 문제도 조금은 좀 숙고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외교안보팀이 지금 말로는 그래요. 지금 바이든 해리스가 될 경우와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될 경우 모두 다 준비가 돼 있다고 하나. 네. 그러나 이 정부의 지난 하나 이번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지난 2년 반 동안 네. 바이든 행정부로 대표되는 미국의 친동맹 글로벌리즘 여기에 아주 전적으로 동조하고 보조를 같이 한 그걸 취했기 때문에 이제 고립주의로 가고 각자 도생 돈이 최고다 하는 트럼프판이 거래 외교 이거에 굉장히 지금 익숙하지가 않아요. 반대로 이걸 지금 굉장히 환호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대놓고는 못하는 그러니까 분인데 트럼프의 당선을 환호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입니다. 아, 네. 그래요? 지금 보시면은 네.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그동안 이 미국 대선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왔어요. 아마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의아해요. 그 이유가 들어보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네. 본심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아, 본심이 뭔가요? 본심은 트럼프 이겨라요. 아, 왜요? 왜 이겨야 돼?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째는 이재명 대표하고 트럼프가 너무나 싱크로율이 높습니다. 우선 이 두 사람은 지난 대선에서 다 패배한 사람이야. 패배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기적적으로 생활해가지고 네. 한 사람은 미국 지금 제1야당에 둘 다 미국 지금 사실상 대선 후보와 당 대표가 돼 있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범죄 혐의가 무지 많고 재판받고 있다는 게 똑같아. 너무너무 똑같아. 아, 거기에 요게 공통점이 무지 있네요. 똑같아. 그러니까 우선 같은 네. 싱크로가 높으니까 이 사람이 아. 지금 몇 개가 있냐면요. 큰 것만 6개인데 큰 것만 6개인데 아, 요 지점은 생각을 못했어요. 예, 성추행 의혹이 2건, 금융사기, 선거법 위반이요. 선거법은 똑같죠. 그다음 기록물 보관법 위반, 뭐 그다음에 아주 다양할 뿐더러 지금 트럼프는 또 이재명 대표가 미리 받을 매까지 다 받은 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 스토미 다니엘스라고 포르노 배우하고 성관계를 맺은 의혹을 했는데 이걸 또 숨겼어요. 미국 말로 허시머니라 그러면 입막음 돈까지 줘가면서 성관계 한 것도 문제인데 네. 입막음 돈까지 줬는데 요거를 이 포르노 배우가 폭로를 했어. 그래서 요거 갖고서 또 이제 그 재판을 받고 지금 이게 유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감한 정부 문서 이것도 지금 이건 문재인 정부랑 비슷하죠. 그 보니까 뭐 우리 서해 북송 공무원 이런 거 관련 지금 서로 다 숨겼죠. 그러니까요. 여기는 네. 아예 이것을 다 비밀 문서를 연방 기록 보관소에 넘겨주는 걸 트럼프는 거부를 하고 플로리다에 있는 자기 마라라고에다가 다 그냥 갖다 놓고 뭐 이런 지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공문서 은폐. 이래서 무려 40건의 혐의를 40건이요? 국방정보 분실, 공문서 삭제, 수사 방해를 위한 문서 파기, 처벌 범위가 3년에서 20년까지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국가 지도자로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혐의만으로도. 그다음 더 큰 거는 미국 헌정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파괴 공작인데요. 2021년 1월 6일 아직 자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는 시점에 입법부를 파괴하려는 이른바 특달들, 그쪽판 개딸들이 그때 사망자도 나왔잖아요. 그럼요. 그때. 세상에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자기 편인 트럼프 펜스 부통령이 지금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그 의회에 자기 특달들, 네. 트럼프의 개딸들을 난입시키도록 선동한 혐의입니다. 이거는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인 자격도 없는 거예요. 미국인으로서 어떻게 자기 나라 헌정 질서를 이렇게 파괴하는 행동을 그래서 아놀드 뒤에서 슈왈츠제네거가 그것 거의 때문에 내란이죠. 이거는 정말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바제네거가 공화당 주지사였어. 공화당 사람이요. 이 사람이 대놓고 지금 나는 카말라 해리스 지지하고 트럼프 이런 사람은 절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지금 그리고 어쨌든 공화당의 아주 상징적인 과거에 8년 했던 조지 W 부시 이분도 지금 이 사람 지지 않아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엄청난 최대 20 요거 하나만도 최대 20 국사범이에요. 이거 트리즌. 자, 그래서 40개에 달하는 그 범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아니 트럼프를 그러면 이렇게 나도 지지한다? 재판 아니
똑같은 거죠. 네. 지지한다기보다는 저런 사람도 세계의 리더인 미국 대통령이 되는데 내가 왜 못 되냐. 능력만 있으면 범죄 혐의가 있어도 심지어 범죄가 법원에서 입증이 돼도 대통령이 될 수 있음을 딴 나라도 아니고 우리의 리더이고 문명국의 대표인 미국이 이번에 보여줬으니 why not me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의 명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럼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야, 이미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는 현재 1심이 다 안 끝난 상황인데 네. 그 이제 만약에 저 대선까지 3심이 안 끝난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근데 지금 트럼프는요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여성 지금 작가 진 캐럴이라는 사람을 명예훼손 성적으로 학대한 거 이랬는데 이게 지금 200만 달러 그래서 폭행 혐의로 명예훼손을 300만 달러, 500만 달러를 지불하는 명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게 대북 송금 액수랑 비슷한가? 그래서 이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유죄까지 난 사람 네. 그것도 아주 여성을 지금 성폭행 네. 이런 사람이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된 사람이 지금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 옛날에는 그 저 유부남 정치인이 네. 요트에서 뭐 다른 그 부인이 아닌 여자하고 다정하게 그 요트에서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사진만 나와도 그 사람 대선 후보 사퇴했어. 게리 하트. 예, 기억나실 텐데 네. 기억이 안 나시겠죠. 연식이 그런 분이 아니니까. 87년만 해도 지금 호락에 담배 먹던 시절이 되었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네. 한마디로 범죄나 도덕은 이제 정치에서 고려 사항이 전혀 아니다. 한마디로 강한 자가 옳은 것을 이긴다. 이러한 이 말 야육 강식이 너무- 이제 네. 되는 것이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게 바로 히틀러가 등장할 때 이랬어요. 전 세계가 히틀러건 일본 제국주의건 무솔리니건 그냥 우리나라 강하고 잘 살게 해주면 된다는 그야말로 엄청난 고립 그다음에 그 전체주의 네. 그게 그냥 다 대표가 돼가지고 그래서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서 잇따라 독재자들이 오로지 힘에 의한 우리나라의 번영 그리고 다른 나라는 우리의 삶의 공간을 얼마든지 우리 민족의 삶의 공간을 위해서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지금 논리로 가는 건데 이렇게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숨은 쉬세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것을 네. 우리나라 민주당이야말로 네. 눈만 뜨면 민주, 인권, 정의 네. 이렇게 떠들던 사람들이 이 트럼프의 이런 그 반인권적이고 반민주당적인 행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근데 지금 속으로는 지금 응원하고 있다. 속으로 응원할 정도로 네. 대놓고 응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수수님께서 지금 슬프네요 유유하셨는데 네. 진짜 이게 이게 웃겨요. 저는 아주 심각합니다. 웃기면서도 너무 대표적으로 슬퍼요. 하나만 보여드리면 네. 이종석이라는 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종석이라는 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지낸 분입니다. 네. 전형적으로 민주당 외교 대북 정책 인사예요. 네. 이분이 경향신문에 미 대선 결과와 한반도라는 칼럼을 썼는데 네. 맨 마지막에 언제 쓰신 거예요? 네? 그게 언제 쓰신 그게 거예요? 최근에 쓴 거예요. 최근에 10월 기사인가요? 15일 한 네. 20일 전에 20여일 전에 썼는데 네. 이거예요. 결국 한반도 정세만을 따로 놓고 본다면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의 대화 협상이랬던 잃었던 공간을 다시 열려는 움직임을 추동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쉽게 말하면 이분들이 오매불망 바라는 게 지금 대북 대화 그리고 어떻게든 북한한테 네. 아부라도 해서 남북 정상회담 해가지고 네. 민주당 지지율 높여서 집권하는 거. 이분들 원래 머리가 그거밖에 항상 그 생각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트럼프의 당선이 바로 그 잃었던 그 기회를 다시 여는 네. 그러한 지금 기회를 준다. 이걸 대놓고 쓴 겁니다. 여기서 이분도 내가 보니까 한반도 정세만을 때로 떼놓고 본다면이라는 말을 통하여 이분이 다른 거는 문제가 많지만 네. 우리 한반도 정세를 볼 때는 이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적전에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트럼프가 되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외골수 대북 강경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내외의 압박도 거세질 것이다. 여기에서 나온다. 왜? 지금 트럼프는 뭐라 찍었네요. 그랬습니까? 네. 나 김정은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김정은은 말이 통하다고 하는 등 그 우리 민주당 입장 아닙니까? 김정은 사랑하고 개몽군주도 하는 분들 아닙니까? 고로 네. 이제 더 이상 김정은 미워하는 윤석열 보수 정권은 외교 기조도 철회하고 그러지 말고 물러나고 빨리 우리 김정은을 사랑하는 미국과 한국의 이제 정권이 돼가지고 함께 김정은과 네. 함께 한반도 평화 네. 이루어 가자 아마 이런 담론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 트럼프의 당선이 좋은 측면이 없는 이 두 가지로 안 좋은 측면인데 하나 좋은 측면이 있다면 좋은 측면이라기보다 하나 현실이 뭐냐? 네. 2년짜리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2년짜리 대통령.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전에 4년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4년밖에 못 해요. 즉 이번에 또 3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하게 되면 앞에 것까지 합치면 3선이 되는 건데 연임이 아니기 때문에 중임이 아니다. 그거는 지금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네. 지금 전반적인 중론은 그렇게 안 된다는 그래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앞으로 임기가 절반 지나가면 네.
중간 선거 있잖아요. 중간 선거 보통 끝나면 그 다음에는 차기 대권 주자들이 우르르 나옵니다. 거기도 잠룡들이 우르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2년밖에 없는데 문제는 2년밖에 없다 보니까 노벨 평화상 받을 욕심에 김정은을 혹여라도 저 워싱턴 불러가지고 핵은 지금 그 비핵화도 하지 않았는데 네. 무슨 평화 쇼나 이런 걸 하지 않을까. 이게 유일한 걱정입니다. 네. 아유, 미 대선 지금 유력자가 누굽니까?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김정은까지 왔어요. 네. 아유, 우리 내공 역시 미국 특파원 출신의 역시 우리 미국 네. 특파원 출신. 내공 네. 지금 네. 또 약간 얼굴이 뭔가 뽕 넣고 약간 거만한 얼굴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아니 지켜지면 끝까지 좀 지켜줘. 좋습니다.